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서른이 넘어서야 역시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처음 봤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저는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혼자 밖으로 나돌았는데 남편은 대외 활동도 많이 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키도 크고 잘생겼고 학교도 상위 10개 대학 중 하나였으니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는 정말 공부밖에 할 줄 몰랐던 공부벌레였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사업이 흐름을 잘 타서 저희 태어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경제적으로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돈을 막 썼던 건 또 아닙니다. 공부든 뭐든 확실하게 꿈이 있고 계획이 있을 때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지만 평소에 용돈을 많이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중 학교 추천으로 전공 관련하여 해외 대학 유학 프로그램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을 받아서 괜찮았지만 생활비나 식비 등 그 외 각종 비용을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맘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취업 준비를 하였고 토익 점수 만들기 위해 토익 학원에 등록했을 때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남편이 저를 알아봤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유학 생활하면서 성격이 많이 밝아져서 저는 옛날에 제가 어땠는지는 기억도 못하고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학교 얘기하면서 몇 없었지만 공통된 친구들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취업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들도 주고받고 공부하다가 안 되는 날이면 만나서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고 종종 영화도 같이 보고 하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 또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준비하다가 한 명만 취업했으면 서로 사이가 서먹해졌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회사도 서로가 원하던 일지망 기업에 들어가서 다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취업하면 차부터 사는데 서울은 지하철도 잘 되어 있었고 저희 둘 다 취업했다고 차부터 덜컥 사버리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지런한 남편은 저랑 같이 출퇴근하려고 매일 1시간씩을 지하철로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져 있으니 남편이 검소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다고 좋게만 보였죠. 주말에 데이트할 때도 항상 남편이 저희 동네로 와주었고 연애하는 내내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회사 생활에도 적응해가고 있을 때쯤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종종 농담 삼아 결혼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장난스럽게 결혼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되려 남편이 머뭇거리더라고요. 시댁이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쪽에서 예물예단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 집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했죠. 예물예단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 생략하고 저희 둘 다 벌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손 안 벌리고 결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양가의 경제 규모가 다른 것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그 남자 아니면 안 되겠냐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무슨 세기의 만남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천지에 널린 게 남자였는데 그땐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결국 부모님은 제 설득에 못 이겨서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고생하는 건 별로 안 보고 싶으시다고 친정에서 집이랑 혼수는 다 해주셨어요. 시댁에서도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은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은퇴하셨고 아직 취업 못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주부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불가피하게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벌이가 괜찮았고 저는 아빠한테 받은 법인카드가 하나 있었기에 실상 제가 버는 돈은 그대로 다 제가 저금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니 남편은 제가 편해진 걸까요? 처음에는 귀여운 질투 정도로 보였습니다. 엄마랑 한 번씩 쇼핑 가면 엄마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시는데 유명한 고가의 브랜드가 많다 보니 남편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오늘 힘 좀 줬다고 좋은데 가냐고 하길래 처음엔 그냥 농담 하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직접적으로 이런 건 얼마씩 하냐고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엄마가 사줘서 그냥 입는 거라고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제 개인적인 소비까지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월급으로 시댁에 생활비를 얼마를 드리고 남는 걸 길바닥에 뿌리던 갈아서 마시던 상관 안 했고 남편도 제 급여에 간섭 일절 안 하기로 했거든요. 대신 저희 둘 생활비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잡혔는데 맨날 출퇴근할 때 입는 칙칙한 오피스룩밖에 없어서 제 돈 주고 오랜만에 원피스 하나 샀습니다. 사면서 남편 셔츠도 몇 개 사고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잘 갔다 왔냐는 인사보다 오늘은 또 뭘 샀냐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짜증이 확 나면서 내가 왜 저런 인간 옷을 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니 쇼핑백에서 사온 원피스 꺼내서 택부터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천조가리를 이런 가격을 주고 샀냐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인데 입을 옷도 없고 해서 오랜만에 쇼핑 한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거 다 브랜드빨이라고 좀 싼 거 사도 되는데 뭐 하려고 저런 거에 돈을 쓰냐고 하면서 그럴 돈 있으면 시댁에 용돈이나 좀 드리지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엄마는 여기까지 내다본 건가 싶더라고요.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해놓고 왜 그런 소리라냐고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생활비 절반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만 저한테 이러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씩 시댁을 가도 제가 왔다는 걸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바쁩니다. 시댁에서 반찬 투정 한번 한 적 없는데 노골적으로 돈이 없어서 차린 게 이렇다고 하시고 시누이는 대놓고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는 제 옷이나 가방이랑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결제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홈쇼핑에서 주문하시고 결제해달라고 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한테 치사하게 보일까 이런 거 다 혼자 참고 넘겼더니 이제는 제 월급으로 시댁 용돈까지 주라고 하니 어이도 없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형식적으로 시댁에 방문해서 밥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결혼했으면 시댁도 가족인데 시누이 취업하는 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밥상머리에서 싸우기 싫어서 육두문자가 목구멍 끝까지 차오르는데 간신히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보고 좀 도와주라고 하고 그 옆에서 시누이는 출근할 때 입게 위아래 한 세트랑 가방 하나만 사달라고 이러고 있네요. 정말 다들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들어있는 건지 화가 너무 나서 대꾸도 못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때릴까? 뭘로 때릴까? 숟가락으로 때리면 아플까? 밥 먹는 내내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이미 얘기가 된 건지 시누이가 이력서를 들고 나와서는 저보고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보자마자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초등학생 수준이고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경력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맞춤법도 엉망이라고요. 시누이는 듣다가 부끄러운 건지 울음을 터뜨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애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싫으면 싫다고 하던지 저보고 인성 문제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조건 미달되는 사람을 잘못 받았다가 크게 곤욕을 겪고 있어서 철저하게 체크한 것뿐이라고요. 남편이 자기 얘기하는 거냐며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안 고치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을 함부로 하냐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수준 떨어지는 거 아들 때문에 받아줬더니 어디 돈 가지고 유세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늘이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돈이라도 많지 당신네는 내세울 거 뭐 있냐고요. 제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 그대로 뒷목 잡고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서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남편이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해줄 거 아니냐고. 입 다물고 시어머니 간호나 해드리라고. 우리 부모님이 구해준 집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짐은 이혼 서류랑 같이 보내준다고 했고요. 집에 와서도 남편하고 시모한테 카톡으로 욕이 엄청 오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욕도 있고 그렇게 창의력이 좋으면 돈 버는데 쓰지 참 아쉽더라고요. 전부 다 캡처해서 다시 보내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몇 푼 없는 돈 고소당해서 싹 다 뜯기기 싫으면 적당히 하고 찌그러져서 살라고요. 지킬 돈이 그래도 좀 있는지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자존심인지 멍청한 건지 끝까지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소송 걸고 한 푼이라도 다 뜯어내서 알거지 만들고 싹싹 비는 꼴 보고 싶지만 제 시간이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는 생각보다 금방 했습니다. 말이 결혼이지. 조선시대 노비들이듯이 저희 집 들어올 때 가져온 거라고는 비루한 몸뚱아리밖에 없어서 이혼할 때도 정리가 편하더라고요. 이혼녀 타이틀을 얻긴 했지만 그거 무서워서 저 집구석 책임지고 살았다간 아마 제명에 못 죽었을 거예요. 제 글 읽으시는 분들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